원장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성인 아토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아 아토피보다 어린이 아토피보다 성인 아토피가 더 괴로운 더 괴로운 그런 질병인데요. 더군다나 또 아이까지 아토피를 앓아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많은 좀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인데 이 메나테크의 당 영양소를 만나시고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때깔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도 다 찾으셨고요. 그리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좀 많이 공부하고 좀 파헤치고 좀 반대를 하려고 파헤쳤는데 그러다가 너무 좋다는 걸 깨달으시고 엠브로터스에 어쩌면 가장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그 엠브로터스 당영양소에 대해서 흡입력 있는 강의를 해주신 이 변호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엠브로터스 강의를 해주실 이민호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는 이민호 사장님입니다. 사회자님께서 뭐 소개를 잘해주셔서 제 소개는 따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글리코 영양소 만난 지는 5년차 정도 이제 접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글리코 영양소라는 걸 처음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제가 아토피를 정말 고생할 때 그때는 정말 좋은 것들을 찾아서 뭐든지 집을 팔아서도 먹고 싶었는데요.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토피가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암 환자가 계셨거나 아니면 뭐 식구 중에 암 환자가 분들이 있으면 뭐좀 죄송해요. 근데 암을 제가 뭐 이렇게 낮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저는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암은 수술을 하고 잘라내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답이 그 길이 있잖아요. 길이. 순서가 있어. 이게 딱 암이 발견되면 괴롭긴 하지만 그래 뭐 발견되면 일단 뭐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해서 뭐 이렇게 그다음 면역 관리하면 되는 거지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좀 이렇게 있으면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게 편안한 성격인데 아토피는 순서가 없어요. 아토피는 지금 부치병이에요. 아토피는 전 세계에 약이 없어요. 치료약 자체가 없어요. 어떤 순서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계속 겪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온몸이 너무나 가려웠기 때문에 자살까지도 결심하고 심지어는 그 와이프하고 장모님 있는 데서 장모님 저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냥 죽겠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도 그 장모님이 여기 그때 내 가슴 대우를 받은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건강해졌으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 너무 힘들었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할 때도 이 글리코 영양소는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토피 같이 앓았었던 전국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진짜 아토피만 나올 수 있는 알약 하나만 먹고 아토피가 나올 수 있다면 나는 은행을 털어서라도 사먹고 싶다고.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안 괴로운 게 나은 거예요. 평생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면서 괴로운 거구나. 어쨌든 그럴 때도 찾지 못했다가 2012년 당시에 둘째 아이를 통해서 둘째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또 생겼고 그때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본명적으로 다가온 거죠.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가. 그때 처음에 들었고 처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병통치약 같았고요. 또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놀랐어요. 금액에 한번 놀라고 맛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이 앱은 여러 번 사람을 놀라게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타임이 둘째 아이 아토피가 이제 완전히 정상화됐고 저도 이제 조금 남아있었던 아토피가 완전 정상화됐고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 그 추경호 사장 희한하죠? 아토피하고 자골신경통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골신경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이 허리 디스크가 좀 있다 보면 특히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내려가는 이 허벅지 엉덩이를 해서 타고 쭉 내려가거든요. 이쪽만 이렇게 되게 신경이 좀 안 좋은, 되게 아파요. 그리고 날고기 할 때 저럴 때는 늘 여기를 늘 두들겨야 되고 늘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기 화장터 가서 다리를 바꿔오고 싶다고.
이 좌골신경근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하고 양장이 달라요. 허리 디스크는 그냥 허리만 약간 묵직하고 약간 좀 마비될 것 같고 통증이 있는 거라면 좌골신경은 여기가 아니 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 한쪽 다리가 완전히 거의 뭐 어떻게 뭐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냥 다리를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폴리코인들은 뭐 그것도 좌골신경근이 좋아졌어요. 뭐 놀라운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희 집안에는 어쨌든 이 글리코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건강 혜택을 받았는데 이 건강해진 얘기를 또 글리코인을 제가 알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나은 것은 당 영양소 부족이라고 이렇게 종편 방송에 아예 이렇게 대놓고 소개를 했고요. 이건 광고 방송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분은 누구냐면 표진희 씨, 정신과 전문의 표진희 씨 아내 김수진 씨인데 이분이 자궁경부암에 발병이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보,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궁경부암이 그랬더니 정신과 전문의 그 의사가 여보 그러면 순서대로 뭘로 나가야 돼? 아까 우리 암에 걸린 순서가 뭐였다고요?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기 순서잖아요. 근데 의사인 남편이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여보 당뇨경수 먹어봐. 그래서 당뇨경수 여기서 나오거든요. 고가의 분말 제품이 나오고 아침 점심 주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먹고 좋아졌다고 자기는 이 나은 게 당뇨경수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뭐 해독 주스도 유명하시죠. 자연치유적인 뭐 거의 뭐 아버지라고 하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뭐 대가죠. 우리나라에서 자연치유적이거든요. 물어본 거예요, 방송에서. 분명히 원장님은 진짜로 최고로 좋은 것만 드실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드시냐 매일매일. 우리한테 그거를 좀 얘기해줘라. 우리도 좀 그렇게 원장님이 먹는 것처럼 이렇게 먹고 싶다 얘기했더니 꼭 얘기해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비밀을 푼 게 저는요 매일매일 서재걸 원장이 챙겨 먹는 영양제 해가지고 나는 이건 반드시 먹는다. 매일매일. 그게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꼭 먹고 있고요. 코인자인 키펜이라고 해서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도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고요. 비타민 D, 비타민 D도 꼭 챙겨 먹어요.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영양제 하나 추천하자면 그게 바로 비타민 D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비타민 D 결핍 이상이거든요. 햇빛을 안 보잖아요. 우리 그 여성분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아주머니들이라고 할게요. 아줌마는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정말 그 햇빛을 받으려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얼굴을 공개를 안 하시잖아. 무서워. 어쩔 때 보면 이렇게 눈만 이렇게 딱 가리고요. 이 마스크도 이렇게 이런 마스크가 아니라 전신을 가리는 마스크와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요. 열심히 이렇게 그 파워워킹 하시면서 걸으시는데 오늘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옷을 입고 아무리 햇빛에서 그 광합성을 해도요.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 않아요.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완전히 맨몸이어야 돼요. 맨살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리창 차에서 나는 운전을 많이 하고 햇빛을 많이 받아. 절대 안 된대요. 오로지 어떤 차단 없이 그냥 햇빛과 내가 살이 직접 닿아야만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다음 영양소를 난 반드시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본인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송에서는 다음 영양소는 면 다시마나 알로에 풍부하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송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혹시 나는 평생이 비만과의 싸움이다. 난 평생이 다이어트하고의 싸움이다. 혹시 있으세요? 한 번 계세요? 아니신데 지금 괜찮으신데? 이 글리코 때문에 좀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평생을 이 다이어트하고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제 다른 노력할 필요 없어요. 다이어트의 비밀을 찾았어요. 왜 살이 찌는지 그 비밀을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밥을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무슨 신호가 와요? 배가 부르다. 근데 어떤 분들도 그걸 즐기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어때요? 네? 틀리네요. 제가 지금 나이가 43이거든요. 43세 제 친구들 만나면 배가 이렇게 다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배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 친구들 중에는 제 몸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과 저하고의 딱 차이가 하나 있어. 저는 배부른 게 싫어요. 배부른 그 느낌이 싫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배가 부른 그 느낌까지 막
숨쉬기 힘들 정도로 위가 커져서 폐를 눌러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딱 누워가지고 리모컨을 들인 거가 나한테 주는 최고의 이 힐링이고 알라 계신 분이 몇 분 계시죠?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밥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십이지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렇죠? 십이지장. 십이지장에서 신호를 보낸다고요. 어디로? 머리로. 배부르다. 그만 숟가락 내려놔라. 그만 숟가락 내려놔라.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그 신호를 받아도 이 느낌이 좋으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먹는 거지. 터질 때까지. 숨쉬기 힘들 때까지. 근데 여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신호를 아무리 보내도 머리에 있는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짧은 분들은 그 신호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호가 도착할 때까지 더 먹는다는 거야. 근데 머리 안테나를 길게 하면 어때요? 신호를 바로 받아들이니까 숟가락을 바로 내려놓으면 이제 비만하고는 이제 안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만은 나의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에 있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들이 고장나고 좀 짧아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모라고. 그리고 뭐 피부에 관심 없는 여성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피부가 다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으시죠. 근데 우리 여태까지 피부에 수많은 돈을 들였는데 지금 요 모양인 거잖아요. 제가 누구더라? 20대 아가씨들을 보면요 정말 부러운 게 피부죠. 아마 여기 계신 그 많은 분들 뭐 명품 화장품을 쓰는 분들도 정말 막 찍어 바르고 해도 20대나 10대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딱 옆에 있으면 아마 주눅 들잖아요. 뭐에 주눅 들어요? 젊으면도 주눅 들지만 젊으면 주눅 드는 게 아니고 젊으면 부럽지. 근데 피부는 진짜 주눅 드는 거죠. 아무리 나는 발라도 걔네는 안 발라도 쫀쫀하고 탱탱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여기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엘라스틴?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그 예전에 한참 뭐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한참 콜라겐 그렇죠?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피부의 어떤 구성 물질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그 화장품 이름이 되어 많이 유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들이 되게 불티나게 유행처럼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화장품 업계에 아이템이 뭐냐면 핫 그 이슈가 글리칸이에요. 이 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엄청 비싸고 글리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은 좀 싸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여기도 나와요. 글리칸은 세포벽을 구성하고 피부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공통점을 제가 봤어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딱 체계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무조건 인풋 없이 아웃풋만 얘기하면 솔직히 저는 받아들이기가 약간 힘든 어떤 기질이고 성향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세 가지 방송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봤어요.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계속 당 영양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 비만 쪽에서 선모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 피부 쪽에서 글리칸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리칸이 뭘까라고 궁금해가지고 과학용어사전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과학용어사전에 글리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탄수화물이나 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 슈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당이 사슬 구조로 이어진 것, 당사슬이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이 과학용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세포벽의 요소나 피부를 지탱하는 조직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글리칸의 양이 많을수록 피부는 더욱 생기고 탄력도 늘어난다라고 이 글리칸이 당사슬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도에 이건 약간의 좀 번외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업계를 가장 저주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아토피 때문에 우리 온 식구가 건강해졌으나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아내를 말리려고 아내를 저는 이제 그때 네트워크가 아니었어요. 피라미드였지. 바닥에 피라미드. 혹시 뭐 이거 번외 얘기긴 한데 저는 피라미드를 우리말로 하면 바닥에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라고 생각했던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이제 구출하려고 알아봤는데요. 많은 어떤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이 맨아틀과 관련된 의학적인 자료, 과학적인 자료 뒤에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보면서 계속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야. 비슷한 것 같은데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뭐 당세다, 어디서 당사슬이다, 어떤 데서는 뭐 면역탄수화물, 어떤 데는 뭐 슈퍼탄수화물이다, 뭐 글리칸이다. 도대체 용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 다른 데서 말했을 때 뉴턴지에서 말했을 때 그 용어가 이 용어가 맞는 건가? 뭐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리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글리코 영역을 한참 공부할 때 이게 한 2013년도인가 14년도 됐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아 글리코 영역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하겠구나라고 제가 딱 정의가 나름대로 내려져서 지금 계속 글리코 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여드려요. 이 그림 무슨 그림이죠? 코끼리를 누가 만져요? 사람들이 만져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봐요. 코끼리를 만져보고 그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코끼리 실제로 만져보면 앞에 가시가 되게 많아요. 못 만져요. 코끼리 코를 엄청 그 가시가 많아요. 찔려요. 그 성인장 이상으로 가시가 되게 많고요. 이게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막 끈적끈적하게 막 내 손을 막 빨아들이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끈적끈적하기는요 뭐 말도 안 돼요. 무슨 가시가 있어요. 무슨 그 기둥 같은데요. 두 손으로 안을 수도 없는데요. 막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기둥 같지도 않아요. 한 손으로도 만질 수 있어요. 그 끝에는 끈적끈적하지 않고 털뭉치가 달려 있어요. 되게 가려워요. 어때요? 세 사람의 말이 다 다르지만 코끼리를 분명하게 얘기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똑같은 코끼리를 얘기했는데 세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르죠? 전체를 본 거예요?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계시록 쪽인가 어디 쪽가 보니 잘 지금 기억 안 나요. 제가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릴 때는 부분적으로 보이나 뭔가 알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인다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글리코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학계와 아까 봤죠? 건강 쪽과 어떤 다이어트 시장과 피부 시장에서는 똑같은 글리코를 어떻게 표현을 해? 다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똑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용어 정리를 시켜드리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용어 정리. 우리가 알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 영양소를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시작해야 할 파도는 반드시 글라이코 프로틴입니다. 당, 우리말로 하면 단백질인 거죠. 프로테인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단백. 이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근데 알고 계셔야만 돼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용어 준비를 좀 시켜드릴게요. 글라이코 프로틴을 우리말로 당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 당 단백질을 다른 말로는 인터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글라이코 또 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촉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당사슬 또는 일본에서는 이걸 한자로 당쇄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몽 그 다음에 글리칸 또 실리아 또는 수용체 또는 인터셉터 또는 요즘 이제 방송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8가지 필수 당이라고까지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고요. 8당이라고도 방송에 나오고 있고요. 면역 탄수화물이라고도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맞는 건강 진단 물질이라고도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계속.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방송이 KBS 방송이었는데요. KBS 뉴스 구경 방송이었죠. 거기에는 아예 21세기 블루초라고 소개까지 했다는 거죠. 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를 21세기 진단 물질. 실제로 KBS에서는 블루초라고. 그토록 그 진시황이 찾아낸 블루초 있잖아요. 21세기 블루초가 뭐다?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라고 어디서 소개를 했다고요? KBS 9시 뉴스에서. 명견 말리에서요. 놀라운 거죠. 계속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를 보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네. 됐다. 그래서 보면 이 글리코 영양소,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한다는 건 뭘 연구하는 거예요? 글라이코 프로테인, 우리말로 하면 당, 단백질을 연구하는 거죠. 이 당, 단백질 연구하는 학문이 글라이코믹스 당질학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미분 적분이 있죠. 미분 적분과 수학과 어떤 게 더 큰 카테고리죠?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분 적분, 삼각함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당질학이라고 하는 당과학이라고 하는
당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한 부분이 당 단백이라는 거죠. 거기다 이 그리코 영양소라는 거. 이해 좀 되세요? 이 체계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훨씬 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조금 더 이해가 좀 되기 쉬우실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됐고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여러 절을 보다 보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고. 근데 순서가 딱 정리가 되고 딱 하나하나 자료를 보니까 그냥 이해가 심플하고 아주 간단 명료해지더라고요. 자, 글리코 영양소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논문을 읽어 보셔야 돼요. 글리코 영양소 개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쉽게 나와 있어요. 논문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요약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외부 편집진을 몇 명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6분의 외부 편집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이름을 주목했어요. 여기 보면 로버트 K. 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전 세계 의대생들과 영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약대생들이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생화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의대생들, 약대생들,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80%가 보는 책이 있어요. 바이오케미스트라는 책. 그 책의 저자예요. 그 책의 저자가 이 논문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용을 다 떠나서 이 논문은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이구나. 이분이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3가지 재밌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3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요.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지하여 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연휴이기 때문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아이들 있는 분들은요 또 아침을 차려주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오늘 일찍 나오느라고 저희 아이들한테 뭔가 아침밥을 추경당에 차려주고 왔는데요. 칼을 쓰다 보면은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상처 많이 나오셨죠? 그렇죠? 근데 상처가 날 때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뭘 발라도 아물고요. 바르지 않아도 아물죠. 뭘 붙여도 아물고요. 뭘 붙이지 않아도 아물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아물게 하냐라는 거죠.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조금 생물 시간에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혈액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는데 혈소판이 이렇게 딱 가서 걔를 뭐라 그러죠? 음보, 뭐 지혈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상처가 났는데 딱 그 포인트를 바로 찾아가고서 혈소판이 가서 딱 얘네들을 응고시키냐 이거예요. 지혈시키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혈소판이 하는 것까지 우리는 들어서 공부해서 무조건 외워서 알고 있는데 혈소판이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누가 우리 몸에서 지령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이거지. 관제탑. 비행기들이 수시로 뜨고 내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이. 그렇죠? 이거를 통제하는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완전히 압수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교향악단으로 본다면 너무나 많은 이 악기들이 연주를 하는데 이것들을 중구난방으로 각자 다 소리를 내면 그거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 되잖아요. 반드시 그 컨트롤해주는 지휘자가 필요한 거죠. 악단에서는요. 공항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고요. 제어탑이. 우리 몸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재미없는 과학자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 이거 통제하지 않을까? 누가 통제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해본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죠.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또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기관은 섭취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혈액으로 보내고 순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탄수화물이에요, 이건 단백질이에요, 이건 지방이에요 라고 하면 그걸 그냥 무조건 먹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어떻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키고 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키고 지방을 콜레스테롤로 분해시켜서 분해시키는 것까지 위에서 한다고 쳐요. 어떻게 이 장에서 그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흡수하냐 이거죠. 우리 몸은 어떻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 알고 그걸 다 흡수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우리 몸으로 다 순환을 시킬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죠. 이것도 참 의외의 질문이죠. 신장이죠. 콩팥. 신장 필터는 내보내야 할 분자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내보내는 데죠? 신장을 통해서 우리 그
뇨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오줌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피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죽어요? 네. 시원하잖아요. 물도 피도 다 액상인데 여긴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이 피와 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혈액에 있는 또 독소만 물만 어떻게 그걸 잘 내보내냐 이거죠. 어떻게 그래봐야 수세미 덩어리거든요. 콩팥은요 그냥 우리 그 철수세미 아시죠? 그 설거지할 때 철수세미 두 개가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철이 아닌 모세혈관 뭉치고요. 모세혈관이 두 개가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구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두 개가 여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혈관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 혈관 뭉치 두 개인데 얘네가 어떻게 그것들 다 판단해서 걸러내고 하냐 이거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이거죠. 누가 컨트롤하냐. 기계와 달리 생명체는 매우 복잡한 무조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구조가 복잡하면 할수록 생명 유지를 위한 기능이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뭐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적인 기능이라고 그냥 규정을 한 거예요. 그냥 상처가 나면 아무는 건 이건 우리 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무조건적인 기능에 의해서 이게 그냥 아무는 거야. 그냥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음식을 먹는 것까지죠. 그 다음에 집어넣은 이후로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시키고 흡수하고 심장으로 그냥 순환시키고 이 모든 거는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몸에서 어떤 기능으로 무조건적인 기능으로 그냥 수행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먹고 이렇게 뭔가 신호가 오면 가서 배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고 배출시키는 거 외에 나머지는 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 몸 안에서 무조건 어떤 기능이 돌아가는 거죠. 그동안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생명체의 내장된 코드, 내장된 코드, 이 무조건적인 기능이 내장된 어떤 코드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내장된 코드를 알아내기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무엇을요? 세포. 이 무조건적인 기능과 이 내장된 이 코드의 그 비밀, 그 출발은 바로 세포라는 거죠. 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앞자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셀. 그리고 삼성이 지금 반도체와 그다음에 전자, 뭐 핸드폰 이쪽 다 접고 지금 어느 쪽으로 좀 돌렸어요? 삼성 바이오. 바이오가 뭐라고요? 아까 그 바이오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생물학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바로 셀인 거죠. 바이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바이오는 실제로 약자예요. 바이올로지예요. 생물학. 생물학의 앞자를 따서 이제 바이오라고 쓰는데요. 생물학의 가장 그 베이스 기초는요. 셀이라는 거예요. 세포. 그래서 이미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세포가 그 내장된 코드구나. 그러면 어떤 세포가 어떤 기능으로 해서 그 무조건 기능을 수행하는지 오늘 그 비밀을 판도라의 상자를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요. 요 그림으로 학교에서 배우 졸업을 했어요. 96학번 이상의 의사들, 96학번 이상의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들, 96학번 이상의 또죠 약대생들은요 저하고 똑같이 이 그림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고요. 96학번 이후에 학생들은 다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도 다 이 그림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세포는 똑같은데요. 세포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96학번을 기준으로요 배움의 내용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는 이게 무조건 외웠어요. 세포는 단백질, 지방, 핵으로 이루어졌던 무조건 달달달달달을 외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 지방, 탄수화물 아니 지방 빼고요. 탄수화물이나 뭐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우리 그거 하면 이제 맞았던 거죠. 무조건 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 하나 더 배우더라고요. 뭘요? 세포 표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세포 표면에 뭐가 있는 건지를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하나 더 배우고 있는 거죠.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 그 올챙이 알 보신 적 있으세요? 개구리 알? 개구리 알을 보면은 겉에 뭐 하얀 흐물흐물한 알 막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게 막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확대해서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런 돌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냥 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 머리도 그러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 사진으로 보면 그냥 하나의 그냥 무슨 면처럼 보이잖아요. 면.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에도요. 여기 뭐가 보이세요? 살이 보이시죠? 더 자세히 보시면은요. 털이 보여요. 제가 이제 좀 털이 별로 없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있죠? 자세히 보면 있죠? 네, 저 털이 있는 남자예요. 네. 근데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의 힘으로요? 과학의 힘. 현미경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달 표면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개념 변경을 여기서 싹 하고 이제 넘어 들어갈 거예요. 우리 몸은 쪼개 보면 우리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오장육부 안에는 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위도 결국 조직이고요. 위 세포의 조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위가 너무나 아팠어요. 위가 너무나 막 복통이 오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바로 무슨 검사하자고 그래요?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 무슨 검사? 조직 검사를 한다고요. 그럼 조직 검사를 하면 뭘 보는 거예요? 조직을 봐요? 아니요. 위 조직을 딱 떼가지고 뭘 보냐면 위 세포를 보는 거예요. 이 위 세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돌연변이냐 돌연변이지 않느냐 뭔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그것이 만약에 악성이고 문제가 있다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딱 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염증 정도가 있어요. 아 그러면 뭐 염증 정도니까 그냥 우리 뭐 항생제나 먹고 좀 휴식하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보고 바로 이 세포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머리카락도 뭘로 돼 있어요? 세포예요. 손톱은 세포, 피부는 세포.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최소 말단된 이 세포에 어떤 구성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우리 최소 말단의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를 실제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도식화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게 지방이에요. 지방들. 그리고 여기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갈색으로 되는 게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 위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더듬이처럼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당이에요. 탄수화물인 거죠. 어떤 탄수화물이냐면 주로 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글루코즈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순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밥을 통해서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락토즈만 해도 이제 여기서 반이 갈리실 거예요. 갈락토즈는 우유, 유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먹고 설사하시는 분들은 유당을 안 먹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게 섭취가 된다 안 된다? 공급원이 완전 차단돼 버린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도 우리 음식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만노즈라는 거. 이건 알로에에 들어가 있거든요. 알로에를 반찬으로 매일매일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거 돈이 있고 없고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알로에는 반찬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퓨코즈. 퓨코즈는요. 어디에 주로 들어가 있냐면 이제 알아요. 사포닌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더라고요. 금방. 사포닌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인삼, 홍삼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인삼, 홍삼에. 홍삼이 좋은 거는 홍삼의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사포닌이라고 하는 유효 성분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 음식물로 먹을 수 없어요. 특히 우리 비스무리한 거 먹죠? 도라지 정도. 도라지는 먹지만 우리 인삼, 홍삼을 바깥으로 주구장창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결국에는요. 글루코즈 하나 빼고는 나머지 7개의 탄수화물은 거의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겠어요? 늘어나게 되겠어요? 공급원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세포 표면에 있는 더듬이가 우리는 아직 어떤 기능까지 하는 건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기능까지는 아직. 근데 얘의 주 원료가 이 8개 탄수화물이 고루고루 들어와야만 이 더듬이가 잘 생기는데 이게 많아지고 이게 길어지는데 공급원 자체가 넣어주지 않다 보니 얘가 1개, 2개, 3개가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짧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그 전 서두에서 얘기했었던 무조건적인 기능 이해하세요? 소화되고 흡수되고 순환되고 이런 모든 무조건적인 기능, 콩팥의 기능이 얘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무조건적인 기능에 빨간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쉽게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얘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공급원 자체가 계속 차단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이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세포 하나에 10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3, 4만 개밖에 없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 숫자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알지도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면역 질환이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뭔가 이게 연관성이 좀 지어지세요? 무조건적인 기능이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요. 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은 지금 더 늘어날 거라고요. 근데 얘의 원료만 잘 우리 몸에다 넣어주게 되면 그 무조건적인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의 공급원이 이 8가지 탄수화물인데 이 8개의 탄수화물을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라고 명명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 탄수화물이 당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당 단백질,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이 글라이코프로테인을 연구하는 지금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걸 연구하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3대 과학 잡지 사이언스 메이스 순지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 부분 전에 이제 기능 한 가지 세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요게 이 더듬이들이 이렇게 세포 표면에 이렇게 달려 있다고 볼게요. 주요 기능 세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회사 자료가 아닌 영국 네이처지 카바지에 있는 거를 제가 잠깐 모시고 왔어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첫 번째,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영양소를 먹게 되면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어떤 것은 비타민을 흡수하고 어떤 것은 미네랄을 흡수하고 이거 누가 하냐고 아까 제의를 했었었죠. 그래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세포 표면에 있는 이 촉수들이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흡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촉수들이. 두 번째,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면역작용을 한다. 얘네가 면역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금방 가니까 지금 얘 해가 저기 하는데 메르스가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작년이에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재작년이라고 칠게요. 자,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촉수들이 막아요 일단.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요. 막고 나서 감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져봐요. 우리 세포 눈이 없거든요. 개미처럼 저 더듬이를 이렇게 계속 만져보는 거예요. 식별을 하는 거죠. 개미 더듬이처럼. 그래서 해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처음 보는 물질인데 내 몸에 들어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건가 더듬이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타민이면 바로 흡수하고 탄수화물을 바로 흡수하는데 만약에 내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물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얘를 딱 감지한 다음에 대화를 해요. 다시 옆에 있는 요렇게 한쪽 손은 이쪽 손에 대고요. 한쪽 손은 누구한테? 백혈구한테 면역세포한테 대화를 해요. 또 더듬이인데 더듬이로 백혈구야 이 물질이 내가 처음 보는 물질인데 이상해. 너가 가서 한번 확인 좀 줄래? 그래서 백혈구가 나오고 똑같이 더듬이로 한번 감지를 해요. 근데 역시나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작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암 환자분들이 이 면역작용이 다 떨어져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 아토피, 천식, 비염, 두드러기, 알러지가 있었던 사람들의 맥락은요. 이게 너무 센서티브한 거야.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 촉수의 반응이. 그래갖고 한 마리의 어떤 그런 그 바이러스를 100마리, 1000마리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과민하기 때문에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과면역이라고 해요. 거꾸로 너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암 환자나 세균성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저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감지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면역작용을 한다. 세 번째로는 세포 간의 인지를 통한 생체 정보를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뭘로요? 바로 이 더듬이들로. 근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촉수들이 인지 기능, 면역 기능,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이 안테나가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못 하겠죠.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반 이상이 원료가 부족하다면 얘네들 정상적인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이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콩팥에서 피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에서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순환까지 있다고 쳐요. 근데 중요한 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죠? 자, 우리 사장님.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단 생리에서 먹고요. 그래요. 먹고 그렇죠. 몸에 예. 영양을 네. 음식물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예요? 장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로 가서 장으로 해서 예. 온몸으로 가는데 예. 분리해주는 거죠. 분배를 해줘요. 그렇죠. 온몸에 어디? 최소 말단에 세포입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세포로. 그래야 여기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탄수화물이 결과적으로 여기로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당뇨예요.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었는데도 이게 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이 혈액에 농도가 올라가죠. 그걸 당화하면 습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농도가 찐득찐득 올라가는 거예요. 혈액이 당이 올라가니까. 왜? 밥을 먹었으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은 맑아요. 근데 이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혈액에 정체되가 있고 또 계속 먹고 있으니까 혈액에 당이 농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쭉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보통 밥을 먹고 나면은요, 밤에 내 몸에서 간에서 이 당을 잘 비축해 놨다가 밤새도록 세포에 다 이걸 배달을 간다고요. 배달을 가서 당을 넣어줘야지 얘네들이 또 힘을 내. 그 아침에 또 이게 에너지가 생기는데 보내줬는데 못 받아. 그 힘이 안 나니까 또 보내. 근데 못 들어가. 근데 혈액에 있는 농도가 계속 끈적끈적해지니까 우리 몸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끈적끈적해져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걸 기다리던가 아니면 내 몸의 세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버리든가. 근데 우리 몸은 버리는 걸 선택한 거예요. 왜? 뇌가 막히면 심장이 막히면 죽잖아. 근데 세포는 좀 못 받아들이더라도 당장 죽진 않거든요. 당뇨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엠볼토스를 글리코연서 먹게 되면 이 당이 인슐린과 인지가 되면서 들어가게 되니까 당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거죠. 글리코 영양소가 결핍됐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입니다. 저는 이걸 질병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왜요? 저는 원인을 알거든요. 이 질환들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저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오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야맹증이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야맹증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비타민 A 결핍 증상인 것 뿐인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는 다양한 질병들이 원인을 몰랐을 때 질병인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더 이상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결핍 증상인 거죠. 무슨 결핍 증상? 글리코 영양소 결핍 증상이 바로 여기 보이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질환인 거죠. 일반 의학이나 일반 과학에서는 손도 못 대는 속수물 체질 그런 질환들인 거죠.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글리코 영양소 세포가 무슨 대화를 한다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해요. 노벨 생리 영양소를 받게 돼요. 세포가 그 더듬이들이 무슨 면역작용에 관여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요. 노벨 생리 영양소를 받게 돼요. 글리코 영양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노벨 생리 영양소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는 분 없으시죠? 한 명도 그렇죠? 메나테크 이거 회사하고는 무관해요. 어떤 분들이 이거 글리코 영양소가 이거 메나테크 다 받았대 이거 그냥 엄청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건 학문이에요. 학문지.
계속 지금도 노벨생 약속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글리코와 관련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글라이코 프로테인과 관련된 노벨생 약속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회사하고는 무관해요. 계속 그 기능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한 10가지 정도거든요. 10가지 중에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10가지를 제한할 수 없어요. 20가지, 30가지, 50가지, 100가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글리코 영양소 우리 온 몸에 무조건적인 기능에 관여하는데 10가지를 규정할 수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글리코 영양소 관련된 많은 과학적 의학적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팩트로서 증명해주고만 빠르게 그냥 보여만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설명은 이미 다 끝났어요. 아마 이해가 다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1995년도부터요 2006년도까지는요 많은 학문적 연구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요 이제 확산의 시기예요.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요 2017년도까지 지금까지는요 이제 상식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팩트로서 자료를 하나하나 빨리빨리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학문적 연구 단계인 거죠. 네이처지 아까 보셨던 그 잡지죠. 이 잡지 나오고 있죠. 네이처지. 1995년도에 이 내용이 실리게 된 거예요. 95년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포 표면의 당이 인지, 면역, 세포 대화에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뒤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류과법부터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자연계에는 200가지 종류의 단당류가 존재하는데 그중 8가지가 세포 표면의 복합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밝혀졌다라고 의대생들이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뒤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의사들이 보는 저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95년도와 96년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마치 이 지각 변동은 어떤 지각 변동이냐면 저는 386세대 때 도스를 썼어요. 똑같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도스 세대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 도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도스? 도스라는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근데 저 이상의 94코 이상의 세대들은 다 도스를 썼다고 컴퓨터를 배웠을 때 무조건. 근데 지금 아이들은 윈도우를 쓰잖아요. 똑같은 컴퓨터를 쓰는데 도스와 윈도우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95년도와 96년도는 차원이 다른 일이 이 교과서가 바뀌면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1년도에 또 사이언스지. 이 사이언스지는 뭘로 유명하죠? 우리나라 황구석 박사 내용으로 되게 유명하죠. 황구석 박사 내용이 많이 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 특가가 막 난리가 났었죠. 사이언스지에 42페이지에 이 글리코 영양소에 관련된 내용, 메나티프에 관련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낸 거죠. 여기서도 신세계가 펼쳐졌다. 사람을 살린 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그림인지? 무슨 그림이죠 이게? 세포 표면에 더듬이들이만 올라와 있죠. 그거를 도식화했다라는 거죠. 사이언스지에도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MIT 공대에는 가지는 못했지만 이 대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인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MIT 공대에서요 2003년도에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 선정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뭐 지금 이 메카트로닉스가 무선 운전인 거죠. 무인 자동화 그리고 나노 태양전지, 태양력 발전들 그 다음에 무선 센서망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와이파이예요. 무선 센서망의 와이파이 기술이라고요. 물론 더 확장시켜 다른 것도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와이파이가 돼서 지금 얼마나 살기가 편해요. 그렇죠? 메카트로닉스가 돼서 무인 자동화가 돼서 얼마나 살기 편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글리코 믹스라는 거죠.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이 글리코 믹스가 상용화만 된다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메나테크에 있는 나스닥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쳐서 1년 만에 950%가 올라갔어요. 1년에 950%가 성장을 했다고요. 주가가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 또 2006년도에 개정이 돼요. 단당류를 직접 보충하는 것이 유익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다라고 2006년도에 또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의대생들, 약대생들, 영양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뉴턴지에도 또 소개가 돼요. 3대 과학 잡지잖아요. 여기 뭐라고 해요? 더 놀라운 얘기죠. 지노무. 이 지노이 뭐냐면 게놈 프로젝트잖아요. 유전자를 밝히면 모든 것을 끝내주라는데 유전자 지도를 밝혔는데 지금은 뭐까지만 확인이 가능하죠? 침. 이제 피도 필요 없어요. 침으로만 타액을 해가지고요. 키트에서 딱 보내면은요.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질환에 걸릴 것까 예측이 다 가능해. 거기까지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흥분했던 거는요.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인하고 나서 솔루션이 뭔데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유전자 그 지도를 보고 염기서열을 보고 게놈 프로젝트다 모델을 막 날리려고 놨던 건데 확인만 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지놈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 우리 몸의 모든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뭐다? 당사색이다. 이 글리코 영양소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연구에 의해서 기대가 되는 것들이 뇌신경의 재생, 뇌변성 질환, 사스, 간암, 간경변 간염, 이형 당뇨, 인공관절, 그 어렵다는 췌장암,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이 다 글리코 영양소가 연구만 되면 착용화만 되면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서요. 2012년도부터는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2006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학문적 연구는 활발했지만 메나테크에서는 너무 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법적으로 승소를 하죠. 제약회사 10군데에서 메나테크에 대한 특허를 무효소송이 들어오면서 회사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과학적 의학적 연구는 계속 발달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12년도에 승소를 하자마자 고등학교 아이들이 교과서에 실려요. 그리고 의사분들이 저널에 막 실리기 시작해요.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이미 나갈 거였는데 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내보냈는데 기다리자마자 그냥 막 본물 쏟아지듯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2012년도부터요. 저는 이것을 보면 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생명과학 쪽 안다에서요. 이제 아이들을 배워요. 세포에 탄수화물이 붙어있는 걸 배우고 있고요. 이제 기능까지 배워요. 다른 세포를 구별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지 않고 이제 인강에서도 강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웨일스 학교. 그리고 의사들이 보는 이제 세미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개원을 하게 되면 병원을 차려요. 그럼 개원이가 되잖아요. 모든 개원이가 가입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대한개원협의회예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 여기서 원하는 세미나에 와야 돼요. 근데 잘 안 가지 바빠서. 여기서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의사들이 회사가 아닌 의사들을 총관리해주는 개원협의회에서 지금 글리코 연소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구류학번 이상인 지금 구류학번이 43인데 아니지 구류학번이 지금 41예요. 41살 이상의 의사들이 이 글리코 연소를 모른다면 그 의사 공부 안 하는 의사예요. 그렇게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나까지 못 오니까 전화를 통해서 또 배포를 해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암정 보고 시간 문제래요. 희귀 난치병이라서 글리코가 알고 있다요. 여기에 메나테크의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었던 최근 노벨생의 의학상의 영예를 얻는 연구 결과물들 공통점은 당사슬 즉 글리코 영양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2012년도, 11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글라이코 믹스와 글리코 영양소는 는 표시가 아니었어요. 모든 의학계와 모든 과학계와 모든 의학계 이걸 부정했다고요. 법적 분쟁도 걸려 있었었고, 근데 2012년도 승소하자마자 글라이코 믹스 이꼴 글리코 영양소라고 아예 그냥 정의를 마침표를 딱 찍어줬다는 거죠. 그 풀리지 않는 그 숙제가 그냥 이걸로 딱 해결이 끝난 거예요. 그것도 회사 자료가 아닌 의사들이 보는 저널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고 정말 이게 계속 뭔가 이게 이거 아세요? 손가락 한번 열어보세요. 내밀어 보세요. 우리 이런 게임 하죠? 이게 분명히 닿아야 돼요. 닿아야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데 이게 근데 계속 스치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계속. 근데 2012년도 이게 정확하게 마음이 찌찌뽕 네, 통한 거예요. 2012년도에 정확하게 글리코 믹스와 글리코 영양소는 똑같다. 이건 맞다라고 규정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2014년도에도 계속 소개가 되고요. 2016년도 MD전에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2017년도에 계속 글리코가 의사들이 보는 전에 소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라는 거죠. 진짜 2012년도부터 이 저널이 나왔는데 지금 몇 년도 된 거예요? 12, 13, 14, 15, 16, 17 6년 동안
수많은 MD 저널에 글리코 영양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글리코를 모르는 의사가 있다면 정말 문제 있는 의사예요. 공부 안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방송도 2015년도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 제 마지막 영상만 하나 볼게요. 이 영상은 패스하고 생도동사에 나왔던 건데 모두 그냥 패스하고요. 요거 하나 볼게요. 요게 아마 보시면 제일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방송에 다 나와요. 과일을 드셔야 되는 건 단지 심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문제보다도 저는 이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이 당분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임신도 속도가 빠른 놈 힘센 놈이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이제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임신도.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이 두 가지 당만 들어와서는 면역력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8가지 정도의 필수 당이 필요하다라고 필수가 의학자들이 없었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당들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과일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 단백질이 하는 일은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를 근데 아이들이 배우는 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요? 저기 대화한다고 나오죠. 판단하는 것도 이 당 단백질이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도 당 단백질이 작용을 해서 이 정자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힘센 놈, 빠른 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자세포하고 난자세포도 뭐한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인 거예요.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문적 연구, 그 다음에 확증 단계, 그 다음에 상식화되는 단계. 이 2016년도 3월에요. 명견말리와 KBS 9시 뉴스에 메나테크에서 23년 동안, 작년이니까 22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22년 동안 보여줬던 글리코 영양소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어요. 홍보 영상이. 그게 깜짝 놀란 거죠.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 한 1분의 여과도 없이 그냥 다 그대로 다 나간 거죠. 메나테크도 이거 인쇄 받았나 모르겠어요. 사용료요. 깜짝 놀랐거든요.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22년 동안 썼던 영상을요. 그냥 여과 없이 KBS 그 명견말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그대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국영방송에도 마찬가지고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메나테크에서는 이 엠부토스라는 제품입니다. 요거에 대한 차별성만 제가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거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먹는 논이라는 거예요. 얘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담으면 돼요. 껍질 벗겨서요. 이건 아사이베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이베리 종류 중에서도 아사이베리 되게 많이 먹으시죠? 아사이베리를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껍질 벗겨서 농축시켜서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메나테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엠블토스를 열심히 들었는데 딱 보니까 알로에게 분말 제품 이렇게 있어요. 결국엔 알로에네. 나는 은민이다. 난 몸이 차서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이 난 알로에 지금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요? 기존에 먹었던 알로에는요. 알로에 껍질을 그냥 씹어놓는 거예요. 메나텍 제품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홍삼에는 아까 뭐가 좋다고요? 홍삼에 사포닌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사포닌 외에 나머지 물질들도 좋긴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사포닌 때문에 먹는 것처럼 알로에는 만노즈라고 하는 유효 성분이 있어요. 이게 알로에 660kg 중에 1kg밖에 안 들어가서 되게 귀한 물질이에요. 그 물질만 빼서 유효 성분 빼서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걸 우리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표면에 있는 이 더듬이들 구성 물질은 이거 비타민을 먹어서 해결이 돼요? 미네랄을 먹어서 해결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탄수화물? 8개의 탄수화물. 이 8개의 탄수화물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유효 성분들을 반드시 먹어줘야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유효 성분들이 어떤 하나의 물질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식물에도 이 8개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거에는 2개, 어떤 거에는 3개만 들어있는 거죠. 근데도 그 조물주가 또 신이 그나마 인간한테는 좀 많은 혜택을 줬어요. 어떤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도 3가지 이상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없는데 인간은 5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 그것도 임신했을 때. 인간의 모유에 이 8개 중에 5가지 성분들이 잠깐 생겨요. 그것도 초유에만. 그러니까 이 초유를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들의 면역력과 온 몸에 있는 세포에 그건 전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메나테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6,000가지가 넘는 식물들 중에서 조사하고 조사해서 어떤 데는 2가지, 어떤 데는 3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추출해가지고요 정확하게 이 8가지 성분을 만들어서 이 제품에 집어넣은 거죠. 이 엠블루스라는 제품으로요. 그래서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접하시게 되면은요 정말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우리 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 무조건적인 기능 있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기능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먹어도 왜 소화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어떤 걸 먹어도 이 소화 안 되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도 흡수가 안 돼. 도무지. 어떤 분은 어제 그러대. 자기는 물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고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고.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얘기들은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어떡하냐고요. 어떤 걸 먹어도 이 간의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답이 있다고요? 글리코가 우리 그 몸에 풀리지 않았던 그 어떤 걸로도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의 열쇠가 저 글리코가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많은 건강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요즘 가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저분이 과연 성인 아토피를 앓으셨던 분인가 할 정도로 나날이 피부가 뽀얘지시고 또 생기 넘치시고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 글리코 영양소의 최대 수혜자이신 이민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분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11시 15분까지 휴식하시고요.